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 정도 영상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죠. 그래서 항상 요맘때쯤 되면 조금 미리 연말정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홈택스에 보면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맘때쯤이 되면 미리 좀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부족한지, 그리고 혹시 맞벌이 부부시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홈택스고요. 이제 홈택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위에 상단 메뉴 중에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고, 거기에 보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요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불러오기 왼쪽에 여기 불러오기부터 해서 그 급여 및 기납부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현황, 공제 감면 명세 확인하고, 그리고 유의사항 확인하면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년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 지급 명세서를 왜 불러오냐면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입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거를 일단 갖고 와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근무처 정보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확인하고 반영하기를 하시면 여기 지금 불러오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급여 및 기납부세액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분이죠. 작년분 급여 지급 명세서를 불러왔으니까 요 금액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뭐 총 급여라든가 아니면 기납부세액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 요게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수정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근로소득 공제나 근로소득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소득세 기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계산하기를 하고 반영하기로 나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예상 절감 세액과 절세 팁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팝업이 뜨는데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총 급여 입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 현황이거든요. 이 신용카드 사용 현황은 이 아래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신용카드 사용 현황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신용카드랑 뭐 직불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체크카드랑 그 공제율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사용할까를 판단하는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시라면 누구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부부가 똑같은 소득은 아닐 테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 혹은 뭐 소득이 적으신 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5%를 초과해야 그거에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공제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공제가 많이 되고 환급이 많이 되는 쪽으로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로. 그래서 일단 여기 신용카드 사용 현황은 여기 위에 보시면요, 불러오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9월 달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줘야 되는 건 1월부터 9월 달까지예요.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임의로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부양가족 것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불러오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1에서 9월 사용액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불러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상해가지고 10월에서 12월 예상액을 여기에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 절세 팁 해가지고 지금 이 화면에서 이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입력한 이분이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사용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더 얼마를 사용하면 예상세액이 얼마가 환급이 더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위쪽에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사용 현황까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공제 감면 명세 요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오시면 이제 아래에 떠 있죠.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왼쪽에 소득 공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득 공제부터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지급 명세서를 불러왔으니까 여기에 지난해 항목들이 입력이 돼 있을 텐데 요거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 공제를 누가 받는 게 더 유리할까를 한쪽에 넣었다가 다시 또 다른 쪽에 넣었다가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 공제는 인적 공제도 있고요. 여기 인적 공제에 넣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교육비나 아니면 의료비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쪽에 넣는지 더 유리한 건지를 전체 다 넣어서 계산을 한 번씩 해보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계좌 불이백을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얼마가 더 한도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거를 더 공제를 받겠다 하시면 그 한도까지 더 넣으시면 되겠죠. 연말 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기부금 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부금은 이제 뭐 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뭐 세액을 공제할 게 없다 그러면 기부금을 뭐 냈을 때 공제를 돌려받을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유리함, 불리함 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입력을 뭐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고 나오실 수도 있죠. 먼저 인적공제입니다. 여기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본인만 지금 입력이 돼 있는데 부양가족에 대해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해 게 여기에 떠 있을 텐데 혹시 올해에 추가된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자녀가 새로 출생을 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소득공제 항목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하실 때는 여기 숫자 밑에 밑줄이 쳐져 있는 요 부분들을 누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세액 감면이나 공제 쪽인데 여기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세액 감면인데 세액 공제 쪽이 아니라 세액 감면 쪽은 그렇게 흔하게 해당되는 감면 항목들은 뭐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액 공제 항목들도 하나씩 보시면서 빠진 게 있으시면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25년도에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 혼인세액 공제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세액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 감면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줄 쳐 있는 이 숫자들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항목들을 들어가셨을 때 여기 위에 보시면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움말을 눌러 보시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 세액 공제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한도, 그다음에 계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해당되시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시면 여기 오른쪽에 계산하기를 눌러 보시면 최종적인 세액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보다 여기 결정세액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지금 의미적으로 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세액이 뭐 28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환급세액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계산 결과 상세 보기를 봐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요게 계산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여기 뭐 항목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각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끝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궁금해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 다음 단계는 내가 3년 동안 얼마의 소득과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조회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근무처들을 선택하고 나오시면 이런 화면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연말정산 요약도 있고요. 각 항목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뭐 참고 삼아서 이런 절세 팁이나
유의할 사항들을 아래로 내려가시고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미리 보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를 일단 먼저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부양가족이 추가됐다거나 뭐 부모님을 지난해에는 공제 대상에 안 넣었다가 요번에는 넣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형제가 넣었었는데 뭐 내가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 조건이 안 됐는데 나이 조건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 자녀가 새로 출생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기부금이나 뭐 의료비 항목 등에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거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으로 지난해 기본공제에 들어갔는데 요게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배우자가 새로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소득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과정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뭐 새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였다가 올해는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바뀌면서 이 공제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는 괜찮은데 소득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있으면 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 20세가 넘어도 뭐 교육비 같은 거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있죠. 그래서 기본공제 요건에 올해부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요 모든 항목들을 다 빼놓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렇게 기존과 다르게 변화되는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메모를 해 두셨다가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자료나 아니면 뭐 담당자한테 이런 중요 메모들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항목과 거의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